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다시 전쟁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은 전쟁에 싸웠던 사람에게 그렇게 뒤통수 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지금 또 얘기하자면 다 그런 의혹들 저는 부인하고 허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 안 했냐 그러는데 대선과 지방선거 와중이었어요.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해서 당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돼 있거든요. 당의 지지율이 하락했느냐 아니면 당의 어떤 큰 선거에서 패배를 했느냐, 그건 아마 윤리위에서 저한테 제시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은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이준석 국힘당 대표가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해댔더니만 살려줄 모양인데요.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현직 당대표를 징계하겠다고 열린 헌정사상 최초의 징계위원회의. 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장장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결과가 코믹하기 그지없습니다. 소명 후 의결하기로 했다. 국힘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의 징계 여부를 7월 7일로 유보했는데요. 또다시 결정을 2주 뒤로 미뤘습니다. 이날 소명을 하고 징계 결정까지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일을 시간을 쪼개가며 뜸들이기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마도 이준석 길들이기를 이참에 제대로 할 모양인데요. 물론 결과는 정해놓고 말이죠. 김철근 현 당대표 정무실장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이준석 당원 현 당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명 청취 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김철근 실장의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 가나요? 개시를 했으니까 이제 더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거인멸 조사 의혹 이외에 새로운 징계 안건이 올라간 바가 있나요? 없습니다. 7월 10일 이대표 출석을 네,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그 성상납 의혹도 징계 논의에 아니요, 저희는 그 증거인멸 네, 의혹에 관한 품위 유지 위반 선거를 심의를 하기로 처음에 게시한 내용도 그런 내용으로 게시를 했었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소명 절차만 남은 거고 그렇죠.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청취를 우리가 네, 출석해서 우리가 청취를 하는 그 절차를 일단 하고 네. 징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절차가 이제 본인의 소명 징계를 할지 안 할지도 소명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국힘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징계 심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7월 7일 윤리위를 개최하고 이 대표의 소명을 들은 후 심의를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 핵심 관계자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했는데요. 김 실장은 징계를 개시하면서도 이 대표는 소명을 듣겠다며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제3차 윤리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심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날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심의는 약 4시간 50분쯤이 지난 오후 11시 50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이 대표와 관련해 7월 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원장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위반을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를 개시한 내용도 그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소명 절차만 남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 대표가 출석해 소명을 청취하는 절차를 일단 하는 것이라며 징계를 할지 안 할지 소명을 다 들어야 한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징계를 결정하고 소명을 듣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윤리위 회의는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위반에 따른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같은 사안에 대해 한 명은 징계 절차 개시, 또 한 명은 결정 유보를 결정한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결정도 이해가 안 가지만 2주 후 소명을 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더욱더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저는 뭐 윤리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윤리위가 사실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사실관계, 지금 은폐 문제잖아요. 여기에 결국에 김철근의 은폐 행위는 인정이 일단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녹취록에 나온 걸 보면. 정무실장. 예.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럼 이준석하고 그 인과관계가 있느냐, 지시를 이준석 받았느냐. 대표하고 그 문제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황이 인정이 된다라고 소명이 되면 그러면 피하기가 어렵겠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넘어갈 건데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크게 문제 삼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크게 일을 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에 이준석 대표는 자신도 이 결정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자신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결정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했다고 봐야겠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이준석 대표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를 여러 경로로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옆에 대기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발언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저희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혹시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은 저는 약간 의아합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이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보도자료로 본 것 외에는 제가 언론인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때문에 오늘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검찰 정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검찰청장 자리가 50일 가까이 비어진 상황에서 주요 고위직 인사가 다 난 거라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청장까지 겸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법무부 장관, 검찰청장, 민정수석을 맡아 1인 3역을 하고 있는데요. 명실상부한 상황, 소통령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 특수일부장을 맡았던 신봉수 검사가 여지없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형사 3부장을 지낸 신흥석 검사도 의정부 지검장으로 승진했는데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할 서울 동부지검장은 임관혁 검사가 예정대로 승진에 맡게 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부산 LCT 비리 사건, 세월호 특조단 수사를 했던 임 검사는 전 정권에서는 당연히 승진하지 못했는데요.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대표적인 공안통 송강 검사에게 맡겼고 노종현 검사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승진해 역사상 첫 여성 고검장으로 기록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 인사는 기록이 아주 많은데요. 앞으로 새로운 기록들이 계속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로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챙기기가 전부였는데요. 이제는 그러려니 할 정도인 거죠. 검찰청장 자리를 50일 가까이 비운 채 또다시 밀어붙인 정기인사 단행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이어 검찰청장까지 1인 3역을 한다. 누가 와도 식물청장이 될 것 같다라는 말들이 나왔는데요. 누가 바지에 들러리 검찰청장을 맡으려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청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의견 수렴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며 장관과 거세게 충돌했었는데요. 법무부는 검찰 내 유배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5명으로 늘렸습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고위검사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보냈는데요. 이른바 친문검사는 하나도 요직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의지인 거죠.
그걸 한동훈이 열심히 집행하고 있습니다.